8월 마지막 날이어서 조금 아쉽네요. 뭔가 여름이 끝나가서 조금 시원해지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경님 반갑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올해가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인터넷에서 무슨 짤을 보니까 성희님 반갑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은 2020년인데 근데 2022년이 4달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라서 더 시간이 뭔가 빠른 듯 느린 듯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딘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따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더 뭔가 물론 늘 시간은 빠르게 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이제 오늘은 오늘의 하루가 있으니까 7시가 돼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이나 사업이나 창업 혹은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제안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다양하게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주시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같이 대화를 할 때나 출근하실 때 말씀을 못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 확산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말씀 나누실 수 있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클럽하우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링크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혹시 말이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는 경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님, 파송송강님, 제니퍼님, TJ님, 희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이 단어를 많이 접해보신 분은 굉장히 감이 바로 오실 것 같고요. 혹은 나는 좀 처음 듣는다 혹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나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종종 등장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시기가 파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사람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엄청 추구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조금 그게 안정되는 시기가 있다가 또 어떤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주목하고 이런 어떤 시기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를 드리는 취지 그리고 오늘의 목차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얘기 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1년 반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신에 게임 업계도 잘 되거나 예전과 변화가 있죠. 예전에 게임이 잘 안 되거나 잘 되던 게임이 더 잘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을 위한 이론은 아니에요. 게임이 아닌 분야들이 게임처럼 접근하기 위한 분야임에도 게임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게이미피케이션도 더 코로나여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할 때 컨셉을 잡거나 할 때 우리 이런 컨셉을 잡아볼까? 라는 식의 대화로 게이미피케이션이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커뮤니티 서비스의 역사,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걸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들이 게임처럼 접근하기 위한 방식인데 게임이라는 게 사실 어떤 게임에 따라서는 그 커뮤니티가 존재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참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메타버스 세션이랑도 사실 관련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단어에서 메타버스는 워낙 새로운 분야이고 게이미피케이션은 뭐 10년 이상 단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단어다 보니까 이게 접점을 많이 찾아서 기사나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메타버스라는 어떤 공간에서 게임적인 요소가 등장할 때 그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비롯해서 이런 전반적인 많은 단어나 키워드나 트렌드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취지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 목차 오늘 얘기를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 얘기를 드리면은 먼저 게이미피케이션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변화를 해왔는가라는 거를 비록 한 10년 정도의 역사긴 하지만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원리인지, 왜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뉴스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이 요소를 스타트업에 혹은 업무에 실제 적용을 한다면 어떤 예시가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업계에서 쓰는 거가 아니라 게임이 아닌 분야나 영역에서 게임처럼 재미를 추구하거나 보상 심리를 이용하거나 그런 심리적인 요소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 보면요.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 게임화라고 해요. 게임처럼 바뀌다 하는 게임화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보가 안 나올 때 게임화라고 쓰면은 정보가 살짝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 같은 게임이 아닌 서비스에서 이 어플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재미 요소를 넣어서 게임처럼 느끼게 하는 거, 게임 같은 기법을 적용하는 거, 요거를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일이나 어떤 단순한 일을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도록 하는데 미끼를 던져주는 느낌인 거예요. 낚시는 아닌 선에서. 근데 이게 주로 쓰이는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워치나 어떤 이제 워치 종류 쓰시면은 뭐 운동 많이 하면 배지가 나온다. 이런 것도 전부 게이미피케이션에 좀 기초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너 잘 했으니까 보상을 줄게 하는 건데 내가 돈을 들여서 그 보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어플이나 서비스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순위표 있잖아요. 그 꼭 이제 예를 들면 게임에서도 여러분들이 게임 옛날에 예를 들면은 뭐 애니팡이라든지 이런 게임 보면은 뭐 내가 꼭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이든 간에 순위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순위표를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단골 고객 뭐 많이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1위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작성하는 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의 한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그 이제 배지 같은 어떤 상을 주는 거 외에도 뭔가를 교환하게 하거나 점수를 얻게 해서 그 점수로 다른 포인트를 통해서 뭔가를 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등장을 한 거는 한 2010년 정도에 등장을 했어요. 단어라는 개념이요. 그 전에도 뭔가 사람들이 재미있으면 좋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있었지만 재미 요소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서비스에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사실 한 10년 전 정도에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돈으로 보상을 하면 되지 라거나 게임 이외의 분야에서는 그렇게 재미 요소를 부여한다라는 개념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어떤 서비스에 참여를 해줬다. 그러면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 정도는 있었지만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재밌게 만드는 요소는 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분야가 많이 쓰이는 게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재미 요소를 더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뭐 금융에도 그렇고, 제가 아까 애플워치를 조금 예시로 들었는데 운동업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스타벅스에서 그 별 모으잖아요. 별 모아가지고 막 캠핑 도구나 어떤 그때그때 마케팅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건 있는데,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라는 이 요소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거는 맞아, 나도 공감이 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게이미피케이션만 유독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드릴 때도 그게 단어만 들으면은 막 영어가 길고 두세 글자도 아니고 영어가 길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디지털 그렇게 뭐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제로는 삶 속에 녹아있는 그냥 피자 주문 이런 게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구나 한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도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사례들에서 계속 등장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업무의 어떤 기획 요소에 넣으셔도 너무 좋고, 혹은 꼭 이거를 일로 활용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줄 거야 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0년대 정도부터 조금씩 등장을 했고요. 2011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이라는 이 모이는 컨퍼런스 같은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2010년 정도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일단 표현이 되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야, 혹은 게이미피케이션은 이런 기술이야 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게 2011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워낙 대기업들이 이거는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혹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게임처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외에도 뭐 광고, 마케팅,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데서도 모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좀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럼 그렇다고 모든 보상이 게이미피케이션인가 하는 데에는 아직은 조금 여론이 분분한 부분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재미를 통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유도한다까지는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그러면 그 모든 요소가 전부 게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게임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랄까요, 그 캐릭터가 필요한 게임이 있고, 혹은 머리를 쓰는 게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게임의 종류도 많은데, 그거를 전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대기업들이 많이 이걸 활용을 했고, 그래서 바로 등장하자마자 주목을 좀 받은 케이스예요. 2010년대 초반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 2012년 정도에 이거 관련된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저도 당시에 갔었거든요. 2012년, 2013년 이때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막 들어왔고, 특히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듣고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때 접해서 이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면서 사람들도 게임 뭔가 좀 응용을 해봐야겠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요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2010년 등장하고 2011년 대중화되고 우리나라에서 2012년, 2013년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 2012년, 2013년이 제가 카카오에
이제 이따가 나오는 그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카카오가 게임이랑 접목이 잘 된 게 2012년이었거든요. 그때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들어가고 해서 모바일과 게임, 그 다음에 메신저와 게임, SNS와 게임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양한 메신저에서 시도가 된 게 2011년, 2012년 이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분야가 모바일과의 접점 혹은 API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그 구조가 2012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게임이라는 분야 자체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게임이 아닌 분야들도 게임처럼 접근하면 돼 라고 주목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기존에도 물론 수많은 마케팅 기법들이 있었고, 예전에 마케팅 세션에서도 마케팅 전략의 기법이나 마케팅 기법이나 여러 가지 막 정말 수백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죠. 단순히 여러분 여기 들러서 뭐 이 음료를 마셔보세요가 아니라,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스타벅스에 들러서 별을 받아가세요, 도장을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음료가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뭔가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재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받은 리워드를 내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교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게임에서 즐기는 것처럼 많은 활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들이 많이 맞물렸던 것 같고요. 특히 이게 2013년 정도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또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범위나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에 그럼 어떤 부분이 게이미피케이션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또 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게이미피케이션과 크라우드 펀딩이 2012, 2013 이때에 주목을 받았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관심이 시들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보상 좀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 단순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왜냐면 그거 외에도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이랑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또 적용 가능한 모델이나 항목이나 이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기존에 계속 존재는 했지만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어떤 원리인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게임과 무언가를 연관시키는 건데, 일단은 이게 좋은 이유는 놀이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다 추측을 하시겠지만, 단순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미션을 주기보다 이걸 하면 내가 다른 거 재밌는 걸 얻을 수 있어라는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해서 뭐 점수를 얻거나 레벨을 올리거나 순위표에서 이름이 올라가거나 미션 수행을 했다는 배지를 받거나 어떤 팝업창이 떠서 나로 하여금 뭔가 너무 기분이 좋고 캡처를 남기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전반적인 게이미피케이션의 흐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한 사례들 중에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게임이 있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글을 잘 모르는 비행 청소년들 대상으로 디아블로 게임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글을 배우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육 분야에서는 디아블로 게임을 이용해서 문맹률을 낮춘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그러면은 글을 배우는 거죠. 글을 몰랐던 친구들도. 물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문맹률이 없죠. 거의 없죠.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외에는 글을 못 읽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영국에서 국회의원의 어떤 스캔들을 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국회에서는 우리는 뭐 스캔들 할 만한 게 없다 하고, 뭐 조사할 테면 조사해봐라 라고 약간 배째라 식으로 나왔어요. 그랬대요. 이게 2009년인데.
그랬더니 이제 가디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조사하세요라는 버튼을 인터넷 사이트에 내놓고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수상한다 하면은 바로 그거를 그 프로젝트, 이것을 조사하세요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직접 뭔가 수상한 이야기들을 막 올릴 수 있게 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시판들은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밌게 만든 거예요. 내가 마치 탐정이다 라는 식으로 느끼게끔 웹사이트나 워딩을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좀 재밌는데? 내가 탐정 같은데? 나도 한번 조사해볼까? 저 서류 좀 이상하잖아. 이 단어 이상하잖아.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사람들이 와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당시 2009년 6월에 영국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숨겨져 있던 스캔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퇴나 해임이나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인 거거든요. 근데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요거 나중에 요 요소는 그 오픈 채팅방으로도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음은 제 프로필이나 맨 위에 확성기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되는데, 일단 게이미피케이션의 작동 원리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재미가 생기고, 이 재미를 즐겼을 때 이런 걸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룰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럴 땐 1번을 받는데 이럴 땐 2번을 받아, 되게 랜덤이야 하면은, 물론 랜덤 게임의 재미는 있겠지만 조금 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규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 혹은 조작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움직이거나 혹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디까지 그 범위가 확장이 되는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아까 배지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뭐 배지를 주는 서비스나 어플들이 앞으로 너에게 부여될 배지는 막 이만큼 있어라고 매번 다 명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뭔가 사람들이 너무 잘하면은 원래 100개 만들었던 거 200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예를 들어 배지가 생겨라는, 어떻게 보면 로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칙과는 별개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조작이나 관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는 혜택 혹은 마일리지, 이 혜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게이미피케이션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뭐고 어떻게 적립이 되는가, 배지도 그렇고 리워드 별도 그렇고요. 아니면 스티커나 스탬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어떻게 적립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당연히 너무 낭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도 혜택을 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혜택이 생기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나 관리에 의해서 이런 걸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고 점점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상이에요. 근데 혜택이랑 보상은 다른 거는, 혜택은 단순히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는다라는 그 조금 기업 차원에서 뭐랄까요, 서비스로 주는 일단 이제 그런 걸 혜택이라고 하고, 보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혜택은 포인트지만 보상은 조금 활동하면 3포인트 주고 많이 활동하면 50포인트 줘, 이런 거를 보상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어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처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섯 번째는 등급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롤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롤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에도 얘는 되게 잘했어, 얘는 앞으로 잘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레벨을 따지는 것처럼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는 서비스들에서도 그냥 단순히 모두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 뭐 좀 덜 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순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급 요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게이미피케이션은 상호 관계 혹은 상호 작용이 들어가야 이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소셜에서 메신저랑 게임의 연관 혹은 이 관계를 맺도록 그 연결을 한 거에서 주목을 받은 것도 결국 소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놀면서 자랑도 하고 내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선물하거나 혹은 게임을 해서 친구의 포인트를 내가 뺏어올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재밌겠죠? 그래야 뭔가 좀 보람도 있고 혹은 주변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즐기고 아무한테 자랑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어도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규칙이 있어야 되고 관리라고 표현하는 어떤 로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혜택, 네 번째는 보상, 다섯 번째는 등급, 여섯 번째는 상호관계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블로 게임이랑 그다음에 영국의 국회의원 스캔들 조사하는 거 말고도 운동 사례도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나이키가 이제 운동화에 디지털 센서를 장착을 해서 뭐 지금도 어플로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이 나왔을 초창기 나이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지금은 너무 당연한 서비스지만 나이키의 어플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이동 거리를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나이키에서 내세운 문구는 너의 땀을 카운트해봐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결국 땀이 이동 거리인데 많이 걸은 만큼 가상화폐를 지급해서 나이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이 있어요. 이게 2주 동안 이제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이벤트 중이에요. 요 가상화폐 지급은 2주 동안 캠페인이 했고 달리기 1등은 332km를 뛰어다녔다고 해요. 이 나이키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재미있거나 뭔가를 얻으려고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네이버 지식인도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부터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보상에 대한 요소는 늘 있었고 원래 있던 서비스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더 넣기도 한 거거든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검색은 해봤지만 활동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 막 궁금한 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답변을 잘한 사람한테 질문한 사람이 이 사람이 답변 잘했어요 라고 체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질문에 잘 대답해준 사람은 내공이라는 포인트가 생겨서 등급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식인을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평미, 시민, 초수, 중수, 고수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근데 당연히 아까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중에 등급이 있고 사례 중에 순위표가 있다고 한 것처럼 내가 어떤 레벨이 주어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심리가 있죠. 아무래도 좀 더 달성을 하고 싶고 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식인도 이제 그런 요소를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항공사 마일리지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은 허핑턴 포스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들어와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활동이 많아질수록 배지를 부여한다라는 개념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결코 이게 게임 업계가 아니에요. 유통, 뭐 먹거리, 뭐 아니면 운동, 그다음에 뭐 항공사나 혹은 국회의원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전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적인 요소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게임이라는 서비스, 게임이라는 어플에서 있는 것들은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이어도 게임화 시킬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에도 여러 가지 분분한 여론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포괄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지만 이게 장점은 놀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외적 보상이나 내적 동기 이런 부분들이 행동에 잘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건 게이미피케이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의 단점인데
핵심 콘텐츠가 잘 없으면 과정이 아무리 재미있어봤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린 스타벅스나 뭐 교육 분야에서 잘 됐다는 건 잘 됐으니까 소문이 많이 난 거고요. 사실은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013년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한테도 이제 여러 지인들이 이런 스타트업 만들 거야. 어떤 건데 하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게 주가 아닌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에 너무 새로워서 너무 기발하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 실질적인 컨텐츠는 뭐지? 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답을 주지 못했을 때 많은 서비스들이 망하거나 사라진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기업이 어느 정도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기존에 컨텐츠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예전에 이제 기획 얘기 드리면서 컨셉이나 브랜딩 혹은 전략 이런 것도 얘기 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더라도 그냥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메인으로 가져가고자 한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독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세션을 통해서.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구독이라는 비즈니스를 할 건데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를 붙여서 요 기간 혹은 요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 해보자 라고 하면 스토리가 맞을 수 있는데, 이런 뭐 내가 구독을 하겠다 혹은 플랫폼을 하겠다, 블록체인을 하겠다, NFT를 하겠다, 이런 지금까지 다뤘던 세션들에 있는 많은 요소처럼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단순히 그거에 무슨 컨텐츠를 이렇게 하겠다가 없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만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낄 때 정말 잠깐 그 재미를 즐겨보고 바로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유저가 첫 가입자가 많은 게 아니라 계속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서비스의 금액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후반부 시간은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뉴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요. 사례 간단한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에는 스타트업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나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아까 이제 뉴스 얘기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코로나로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됐다 하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사를 검색하면은 2013년까지 있다가 좀 그 후에 좀 뜸하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기사들이 다시 막 증가를 해 있어요.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에 관련된 이론을 뭐 쓴 블로그 글들도 많은데, 적어도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잖아요. 컴퓨터 화면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아이들이 결국 비대면이더라도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못 만나더라도 재미있게 교육 혹은 그 학습에 참여를 하려면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돼서 그 부분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운동과 게이미피케이션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게 코로나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꼭 뭐 아까 나이키 얘기도 드렸지만 나이키 말고도 닌텐도로 위핏이라고 운동하는 게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단순히 뭐 운동을 하면 돼 뭐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막 등급을 올리고 게임을 깨가는 더 위로 이렇게 막 고도화 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게임이랑 운동을 접목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고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제 AI나 IoT나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살짝 관심이 덜해지긴 했지만 웨어러블 장치들도 요 몇 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이키 관련해서도 예시를 든 것처럼 운동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계를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재미 요소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운동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활동을 하게 하거나 구매로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 운동 분야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단어가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이게 이제 올해랑 작년도 그렇고 한 요 3년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근데 요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분야도 너무 깊지만 여기에 모빌리티가 또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가는 거를 많은 나라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도시를 설계하거나 운영을 할 때에도 단순히 설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서 요즘은 얼굴을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얼굴을 봤던 이웃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스마트 도시를 연구하는 많은 곳들에서 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게이미피케이션 단어도 좀 생소하지만 스마트 시티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제가 완전 초기에 오늘의 취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시티는 오프라인에 있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런 게임적인 요소들이 계속 등장을 해서 시뮬레이션 되거나 내가 어떤 보상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막 등장해서 아직은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도중이지만요. 물론 아무거나 다 메타버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분명 회사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뭐 메타버스가 하나일지 100개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100가지의 입구가 있다고 치면 그 입구마다 우리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접속해 라고 분명히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럴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추천인 코드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소가 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쓸 수 있는 포인트나 어떤 연결고리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게 가수 지코의 아무 노래 아시죠? 그 챌린지가 있어가지고 다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친구랑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이 아무 노래를 포함한 챌린지 개통도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거든요. 물론 이 이제 댄스 챌린지나 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게 뭐 틱톡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인스타그램도 역할을 했고 되게 많은 서비스들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접속을 하고 찍고 올렸어요. 아무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챌린지를.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찍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좋아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가 정말 게이미피케이션의 상징적인 뭐랄까요 효과? 현상이라고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들을 보고 그 지코의 아무 노래도 물론이지만 여러 컨텐츠들이 또 앞다투어서 챌린지를 많이 시도하긴 했죠. 지코 말고도 뭐 화사라든지 아니면은 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다양한 챌린지를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게 그분들은 그냥 재미에서 했든 아니면 이제 그 소속사에서 시켜서 했든 간에 그 뒤에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노래 챌린지 어땠지? 아니면 다른 챌린지들은 어땠지? 하는 것도 인스타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는 참고 정보인데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로 사람은 놀이를 하는 인간이다. 인류는 놀이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이론 혹은 관점이 있어요. 이제 그걸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책이 한 뭐 2010년대 중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모 루덴스라는 워딩과 더 더불어서 역시 사람은 놀면서 해야 돼 라는 것들이랑 뭐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뭐 컨셉 이런 단어들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지금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히 게임 요소를 넣는다 보다는 어쨌든 재미 요소를 넣고 플레이어가 등급을 올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인터넷 공간이 재밌도록 하면서 보상을 준다라는 점에서 금융 쪽도 많이 관심을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18년도에도 경희대나 숭실대 이런 데서도 각각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기사들이 있고 해외 대학도 물론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전반적인 요소이고 남은 시간은 스타트업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원리, 그러니까 꼭 게이미피케이션을 위한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게임처럼 도전하거나 경쟁하는 구도를 갖게 하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낼 때. 왜냐하면 내가 혼자 뭔가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커뮤니티 서비스랑도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건데 도전하고 경쟁해서 뭔가를 얻게끔 만드는 나 여기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만드는 의식을 주면 좋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이게 사실 좀 정리한 곳들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해 드리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취감을 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보상도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 거거든요. 근데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구독 플랫폼을 만약에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구독을 하겠죠. 근데 정말 나한테 맞는 큐레이션된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몇 가지 미션만 달성하면 정말 나한테 좋은 걸 추천해 주는구나 혹은 더 정기적으로 혹은 더 저렴하게 나한테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혹은 성취감을 통해서 주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성취감, 그 다음에 보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미라고 꼭 일컬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 하는 의식이 굉장히 스타트업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의 구분 없이 이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꼭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거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커뮤니티 서비스 할 때 뭐 무신사나 아니면 오늘의 집이나 스타일시아나 이런 데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서 서비스가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커뮤니티라는 요소를 스타트업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저가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냐 하는 시간이나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드리는 이 문장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막 비즈니스 모델 고민할 때 그 전에 설명드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여기에다 플러스하고 이걸 마이너스하면 이만큼 남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유저 입장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구매했는데 그게 1대1이 아니라 뭔가를 더 주네? 라는 개념이 성립할 때 그게 무엇 얻고 무엇이 안 얻어지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다 보면은 내가 얻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유저나 사용자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할 거야. 이런 좋은 플랫폼을 만들 거야. 라고 고민을 엄청 하시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거기서 그러면 어떤 재미 혹은 어떤 보상, 어떤 금액 혹은 어떤 서비스를 얻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 관점을 이제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봐야 되는 캔버스긴 하지만 어쨌든 주체는 기업 혹은 스타트업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객 관점에서 뭐 기획을 한다든지 제가 린이나 에자일도 고객 관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멋진 신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다 써주겠지 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이게 꼭 게이미피케이션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유저가 어떤 거를 투자했을 때 어떤 걸 얻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유저들도 그러면 이 서비스 더 써봐야겠다. 다음 달에도 결제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단어로 좀 몇 가지 예시를 든 것처럼 이따가 마지막에 총정리는 해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시거나 스타트업을 고민하실 때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스타트업을 할 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타트업에 적용하면 좋은 게이미피케이션의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렸고요. 지금 이 다음에 얘기 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적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분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요거를 좀 예시를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스타트업 차릴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 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랑 HR, 그 인재,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원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쓰거나 사내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죠. 이제 근데 단순히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집에 갔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 조금 환경 절약을 예를 들면 뭐 불을 잘 끄고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물론 너무 이렇게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게이미피케이션 적용할 수 없을까? 라는 거를 지금 해외에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랑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해외 회사인데 제가 몇 개는 이따가 채팅방에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 기타를 이용해서 게임을 통해서 기타를 배우는 인터랙티브한 비디오 게임이 지금 해외에서 록스미스라는 기업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기타에 코드만 꽂으면 바로 게임 컨트롤러가 되고 TV는 앰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타를 배워야 되는 건데 게임적으로 이것저것 1번 눌러보고 2번 눌러보고 3번 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초보적인 스킬을 배우게 해서 정확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악보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면 더 도전을 하고 싶겠죠. 제가 아까 도전에 대한 키워드도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중간에 기타를 통해서 몇 가지 미니게임을 함으로써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해외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쭉 소개해 드리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이랑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도 잘 융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크라우드 소싱은 집단지성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결하거나 뭐 같이 게임을 하거나 같이 어떤 목표를 정복하거나 이런 건데 아까 제가 커뮤니티 얘기도 드렸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이런 식으로 크라우드 개념이랑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해외 게임사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커뮤니티나 크라우드 소싱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크라우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또 국내에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어 가지 몇 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이랑 비헤이비어 하는 어떤 행동 이게 이제 다이어트나 운동인데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운동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죠. 많이들 더 헬스장 이렇게 등록하시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기존이랑 다른 계획을 세우도록 하거나 메달을 많이 얻으면 할인 쿠폰으로 다시 연결이 되도록 한다든지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운동한 것들이
다른 보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을 기존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이랑 베네핏이라고 해서 기부, 이제 예전에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환경이나 사회에 좋은 ESG도 설명드린 적 있죠. MZ세대여서 더 ESG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성이나 기부 혹은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많은 어떤 그런 행동들 혹은 환경이 좋은 것들과 게임피케이션을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사실 그 한 10년 전 요 게임피케이션 얘기 나올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많이 걸으면 그거만큼 어디 해외에 그렇게 풀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준다 이런 서비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나무를 심고 어떻고 하는 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정말 거기에 나무가 심어졌을까? 라는 게 사람들도 좀 많이 뭐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의구심을 가진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보여주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게임피케이션이랑 리서치, 이제 조사를 하거나 뭐 마케팅 수단으로 리서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물론 당연히 설문조사들도 물론이지만 특히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학 용어가 가득한 혹은 내 개인정보를 묻는 것 같은 설문지에 답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귀찮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함으로써 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쉽게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외에 있는 토닉 헬스 호프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소개해 드린 이유는 해외에서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들으신 여러분들이 내가 그 서비스 만들어 볼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인분들이랑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거나 더 좋은 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려볼까 해요. 물론 제가 초반에도 살짝 뭐 우려 아닌 우려를 하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의 보상이라는 것이 녹아있는 것과 굉장히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얘기를 드린 취지는 코로나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기획, 커뮤니티, 메타버스, 그다음에 각종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이 게임화라는 작업이고 몇 가지 요소나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역사를 봤을 때는 한 2010년 정도에 개념이 등장하고 2011년부터 많은 샌프란시스코의 뭐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가 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조금 주춤해지다가 코로나 즈음을 기점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운동이나 교육 분야가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례를 몇 가지 얘기 드렸었는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통해서 글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글을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문맹률을 낮추는 교육 분야의 사례도 있었고 영국에서는 국회의원 스캔들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해서 스캔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얘기도 드렸고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나이키 얘기라든지 항공사 마일리지나 맥도날드 예시도 드리고 했는데 네이버 지식인이랑요. 근데 여기 있는 원리를 6가지 얘기 드린 거는 규칙이 일단 있어야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되고 관리, 내가 뭘 해야 뭘 얻을 수 있는가라는 로직을 생각하는 거고요. 3번째는 혜택, 뭘 얻을 수 있고 4번째는 보상, 그 혜택이 어떻게 나눠지고 5번째는 등급, 내가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갈 거야. 아까 제가 롤 얘기 드렸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롤에 등급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상호관계, 소셜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래 얘기 드렸던 사례 외에도 스타벅스 이야기도 좀 드렸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중간에 특징으로 얘기 드린 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은 놀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컨텐츠가 확실히 없는 상황에서 게이미피케이션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약간 기사를 몇 개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 일부는 스마트 도시에서도 스마트 도시나 스마트 시티를 요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재밌게 참여를 하도록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온라인이고 스마트 시티는 물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메타버스적인 연결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 얘기 드린 사례는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음악에 관련된 챌린지들도 결국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이 녹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게 201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서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이론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이랑 많이 연결이 되면서 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후반부 얘기를 드렸던 건 스타트업 관련된 거였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을 꼭 하지 않더라도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도전, 성취감, 보상, 커뮤니티, 그 다음에 기브앤테이크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거나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이랑 HR을 생각해 보거나, 게이미피케이션이랑 교육인데 아까 말씀드린 예시 중에 해외 기업 중에 록스미스라는 데는 기타를 이용해서 정확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악보가 열리고 게임을 하면서 초보적인 스킬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랑 크라우드 소싱 혹은 크라우드,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랑 비헤이비어, 행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연결해가는 부분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이랑 베네핏이라는 기부나 사회적 모델, 공유 경제, 이런 환경에 대한 더 좋은 부분을 해가는, 그거를 어떻게 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거나, 게이미피케이션이랑 리서치라고 해서 해외 회사 중에 환자들의 데이터를 의사가 워낙 얻기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재미 요소를 결합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중엔 없었지만 이제 여기 정리를 하면서 살짝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이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체리피커라고 하죠. 그 단순히 점수만 얻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이 늘 올바르게 건전하게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살짝 교육 얘기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물론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에서도 중독에 대한 제가 우려를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게임이라는 단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게임화나 게이미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게 중독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보상을 바라거나 너무 경쟁을 해서 악효과가 나지 않을까? 악영향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우려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혹은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샤로에님이 이제 PC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랑 영어를 배운 사례도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 하리님이 스마트 도시랑 모빌리티 얘기해 주셨는데, 모빌리티는 그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분야는 나중에 혹시 제가 또 언급을 드릴 수 있으면 따로 드려볼게요.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면 운전 수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테슬라라든지 이 직접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보통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음에서 원영님 제 옆에 계신데, 이런 보상을 통해서 운동을 달성한 거를 지금 프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얘기 드린 내용 중에 제가 일부 정보는 다시 채팅방에 올려드릴 거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도 질문 주신 것처럼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써주시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 더 전문적인 분들이 방에 같이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서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조금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비나 감기, 요즘 온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서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식사 챙겨 드시는 좋은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내는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닫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